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곧바로 수백 발의 미사일로 보복했습니다. 그로부터 30일,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전쟁을 단순히 뉴스로 보지 않고 게임이론이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해 보려 합니다. 왜 이란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까요? 왜 트럼프는 그렇게 종전을 원하면서도 못 끝내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한국 증시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전쟁의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6가지입니다. 먼저 게임이론의 기초를 다지고, 이어서 미이란 전쟁의 게임이론적 구도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 이란이 어떤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종전 크로스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물 충격과 현재 증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비판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게임이론 기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이론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틀입니다. 게임이론. 이름만 들으면 뭔가 게임 얘기 같죠? 그런데 이건 경제학의 핵심 도구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예요. 내 최선의 선택이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구성 요소는 3가지입니다. 플레이어, 전략, 그리고 보수. 플레이어는 의사결정 주체예요. 오늘 분석에서는 미국과 이란이죠. 전략은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 공격을 지속할 것인가, 협상으로 나올 것인가. 보수는 각 선택 조합에 따라 얻는 결과입니다. 석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죠. 자, 게임이론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2명의 용의자가 따로 신문을 받습니다. 둘 다 침묵하면 각자 1년. 하지만 내가 자백하고 상대가 침묵하면 나는 석방, 상대는 10년.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둘 다 자백을 선택합니다. 각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둘 다 5년이에요. 개인의 합리성이 집단적 최악의 결과를 만든다. 오늘 이란 전쟁에서도 이 패턴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시균형.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경제학자 존 내시가 정리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내가 전략을 바꿀 이유가 없는 상태. 그게 내시균형이에요. 문제는 이 균형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쪽 다 계속 전쟁하는 게 균형인데 사실 둘 다 협상이 나은 상황인 것처럼요. 핵심입니다. 내시균형은 변화없는 교착 상태예요. 반드시 최선은 아닙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이란 전쟁 구도를 게임이론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치킨 게임, 공약의 역설, 그리고 내시균형 부재라는 측면에서 분석해봅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이 첫 번째 공습에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요. 86년 역사상 두 번째 최고 지도자가 공습으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바로 전날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오만 외교부 장관은 합의가 눈앞에 있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협상 도중에 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자, 이 상황을 보수 행렬로 정리해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전략은 2가지예요. 계속 공격하거나 협상 테이블을 제시하거나.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을 계속하거나 협상에 응하거나. 지금 위치는 어디냐면요. 미국은 공격 지속, 이란은 저항. 이 조합에서 미국은 부분적 목표만 달성하고 이란은 체제 도전을 받는 상태예요. 여기서 3가지 게임 이론적 구도가 나타납니다. 첫째, 치킨 게임. 두 차가 정면으로 달리는데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지는 게임이에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둘째, 공약의 역설.
트럼프는 절대 협상 없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협상안을 보냈습니다. 이란은 협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하죠. 강한 선언이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역설입니다. 셋째, 순수 내시 균형이 없는 상태. 양측 모두 지금 전략을 바꾸고 싶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 바꾸지 못해요.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균형이 없다는 것. 그건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이고 언제든 극단적인 에스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란의 협상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잃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사이에서 어떤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란은 폭격을 맞고 있는데 왜 협상에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겠죠. 맞으면서 뭘 버텨? 빨리 협상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런데 게임 이론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시간을 끄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미국 쪽을 먼저 볼게요. 지금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었어요. 전쟁 전엔 $72였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직접 느끼고 있죠. 미군 사망자가 13명, 부상자 300명이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락했고 중간선거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란은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어요. 이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가거든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인질로 잡은 거예요.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공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어요. 이란 드론과 미사일을 계속 요격하다 보면 요격 미사일이 먼저 바닥나는 거죠. 경제학자 토마스 실링이 노벨상을 받은 개념이 있어요. 공약 선점 또는 퇴로 차단 전략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협상할 능력이 없다고 먼저 선언해버리면 상대방이 더 유리한 조건을 들고 와야만 합니다. 이란이 지금 정확히 이걸 하고 있어요. 협상은 없다. 우리가 끝낼 시간을 우리가 정한다고 선언하면서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더 많이 맞을수록, 더 강하게 버틸수록 협상력이 올라가요. 이게 역설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이란이 제시한 5개 조건을 보면 전략이 더 선명해집니다. 첫째, 모든 공격 즉각 중단. 둘째, 재발 방지 법적 보장. 셋째, 전쟁 배상금 지급. 미국이 이란에 배상하라는 거예요. 넷째, 레바논과 예멘 포함 전 전선 동시 종전. 그리고 다섯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주권 국제적 인정. 3번과 5번은 솔직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이란도 알고 있어요. 이건 진심으로 이 조건을 받아라는 게 아니라 협상의 시작점을 아주 높게 설정해서 나중에 실제로 원하는 걸 더 쉽게 얻으려는 앵커링 전략입니다. 앵커링이란 협상에서 첫 제한이 클수록 최종 합의가 높아지는 심리적 효과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제가 종전 크로스 포인트라고 부르는 시점을 분석해 봅니다. 이란의 버티기가 최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란이 잃을 것 없다고 버티는 힘과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즉 체제 생존, 이 두 힘이 교차하는 시점이에요. 이 교차점 전까지는 이란이 유리해요. 시간을 끌수록 협상 조건이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교차점 이후에는 더 이상 버티기가 체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때 협상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4월을 보면요. 트럼프가 이란 전력망 타격을 4월 6일까지 유예했어요.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이란이 요청했다는 건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게 아니라 유예를 받아내면서 시간을 번 거예요. 이란의 버티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월로 가면 미국 중간선거 압박이 본격화돼요. 유가 $100가 계속되면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농업지역 공화당 의원들이 흔들립니다. 여름에는 진짜 분기점이 옵니다. 미국의 지상전 옵션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냐의 시점이에요. 동시에 이란의 미사일 재고와 IRGC 피로도가 한계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가을. 이게 제가 보는 크로스 포인트 구간이에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추정치를 보면요. 5월까지 종전 25%, 가을 종전 45%,
2027년 이후 장기화 35%. 냉정하게 말하면 4월이나 5월에 종전될 확률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가을 이후, 그리고 35%는 내년까지 간다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25%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바로 한국 경제의 실물 충격에 대한 분석입니다. 나프타 대란은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나프타 들어보셨나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예요. 플라스틱, 합성 섬유, 고무, 포장재.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그중 77%가 중동산이라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된 후 나프타 가격이 60% 이상 폭등했고 LG화학이 여수 NCC 2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여수 공장을 세웠어요. 여천 NCC는 고객사에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했고요. 그리고 3월 27일 정부가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5개월간요. 이게 어떤 조치냐면 국내 생산 나프타를 해외에 팔지 말고 국내 공장에 다 쓰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게 이미 위기가 현실화됐다는 신호입니다. 이 충격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보여드릴게요. 1단계, 나프타 수급 차단. 이미 발생했습니다. 2단계, 석화 공장 가동 중단. 이미 발생했습니다. 3단계, 정부 비상조치. 이미 발생했습니다. 4단계, 다운스트림 타격. 자동차, 전자, 반도체 부품. 이게 4월에서 5월에 본격화될 겁니다. 5단계, 생활물가 인플레이션. 플라스틱 제품이 20에서 40%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종량제 봉투, 음식 배달 용기, 심지어 일회용 주사기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냐면 23주분입니다. 단발성 물량을 확보해서 당장 최악은 피하겠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란의 크로스 포인트가 가을이라고 했죠?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을까지 한국의 실물 충격은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설령 종전이 와도 공장을 다시 켜는데 최소 48주가 걸려요. 공급망 정상화까지는 수개월이고요. 종전 뉴스가 나오는 날 증시는 폭등하겠지만 그 아래에서 2분기, 3분기 기업 실적은 이미 구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증시 나이브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입니다. 시장이 반영하지 못하는 5월에서 8월 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코스피 선행 PER이 8.3배다. 5년 평균이 10.5배인데 지금은 훨씬 싸다. 저점 매수 기회다. 일부 증권사는 코스피 목표치를 7,500까지 올렸어요. 단기 조정 후 정책과 실적 모멘텀으로 상승한다고요.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종전이 빨리 온다면요. 그런데 시장의 논리는 이래요. 트럼프가 종전을 원한다. 곧 끝난다. 싼 지금 사면 된다. 게임 이론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종전 타이밍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란이 결정한다. 가을이 현실적 구간이다. 그 사이 실물이 실적으로 전파된다. PER 8.3배가 저평가라는 분석도 그 분모인 이익 추정치 자체가 실물 충격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숫자예요. 지금 당장 나프타 공장이 3군데 멈춰 있는데 그게 2분기 실적 숫자로 나오는 건 7월에서 8월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시장이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애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4월까지는 협상 기대 랠리가 반복될 거예요. 트럼프가 뭔가 한다고 하면 오르고 이란이 거부하면 다시 내리고 5월에서 6월에는 그 패턴의 반복이지만 실물 경제에서는 스폿 물량이 고갈되면서 진짜 물량 전쟁이 시작돼요. 여름에 어닝 시즌이 오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때 나프타 쇼크가 숫자로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인 재조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가을이 되면 진짜 크로스 포인트.
협상이 가능해지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에스컬레이션이죠. 중요한 건 이 전체 구간 동안 증시는 매 협상 뉴스에 반등하겠지만 그 밑에서 실물은 조용히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싸다는 말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싸질 구간이 5월에서 8월 사이에 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이란은 시간을 끌수록 협상이 유리해집니다. 소모전 전략과 호르무즈 인질 카드 덕분에요. 둘째, 크로스 포인트는 가을 이후입니다. 45월 협상 기대감 랠리는 반복적으로 배신당할 구조예요. 셋째, 한국 실물 충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공장이 멈춰 있고 재고는 23주분뿐입니다. 넷째, 증시는 이 충격이 실적으로 전파되는 58월 구간을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각자의 판단이 중요하죠. 다만 이 구조를 알고 시장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가치 사슬인 사이트는 앞으로도 이런 구조적 분석을 계속 가져오려고 합니다.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논리와 메커니즘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이란이 언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 같으신가요? 혹은 제가 놓친 시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꼭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